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촬영자입니다. 현재 보니까 그 코스피가 한 2,565.56을 가리키고 있고 개인들이 1,422억, 외국인 19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 애들이 한 1,653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은 보합이고 LG 엔솔이 한 1.5% 오르고 있네요. LG화학 0.4, SDI 0.1%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0.3% 오르고 있고 떨어진 종목은 하이닉스가 0.6%, 삼바 0.1, 우선지 0.3, 현대차 0.48, 네이버 3.7%, 포스코홀딩스 1.5, 셀트리온 0.2, 카카오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네이버 많이 빠지네요. 요즘 좀 오를 듯 하더니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기아는 보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9% 하락 중에 있고, 개인들이 한 2,5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현재 기관들은 현재 팔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한 0.8% 정도 오르고 있고, 대부분 빠지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0.18%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0.5, LNF 0.3, HLB 2.4, JYP 2.1, 셀트리온 제약 1%, 카카오게임즈 1.3, 펄어비스 0.2, 오스틴 임플란트 0.1, SM 2.6, 알테오즈는 5.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썩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죠. 미국의 그 국가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증시가 초저함 속에서 지수를 까먹기 시작해요. 나스닥이 오름세를 멈췄고 다우지수도 연일 하락세입니다. 협상의 키를 쥔 공화당 측은 6월 1일이 국가 채무불이행 시한이라는 그 제닛 앨런 그 재무장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바이든 대통령의 조바심을 유발하면서 디폴트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제스처인데, 하지만 타결이 늦어질수록 증시와 투자 관계들의 그 강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231.07포인트 하락해서 33,055.51이고요. S&P도 한 1.1% 내려서 4,145, 나스닥도 1.26% 하락을 해서 12,56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이 국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날은 6월 1일인데, 그러나 협상에 키를 쥔 공화당 측은 이 시한에 의문을 표했고, 아직 시간이 더 남지 않았냐는 물음이면서 동시에 백악관과 정부가 한통속으로 시한을 압박하면서 협상 지연의 책임을 공화당에 돌리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죠.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알리안츠의 그 수석 경제고문도 그래요. 미국 시장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안정성을 저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의 경제를 운영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리스크를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정치권의 싸움이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그 블랙락의 그 CIO가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국회의원들은 부채 한도에 대해서 거래를 성사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정치권이 합의해 그 결론에 도달해야 하고, 아마도 이번 주말까지는 최소한 그 프레임워크에 도달해야 하므로 긴박감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부채 한도 거래는 타결될 것인데 그 시점이 문제이고, 그 사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 백악관이 디폴트를 강요할 만큼 무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말부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해가지고 일주일에 벌써 6,500명씩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백신주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모더나가 8.6%, 바이오텍이 8.1, 화이자가 2.3% 올랐고, 반대로 카지노 주식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네요. 코로나 발생으로 다시 여행이나 오락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긴장감 때문에 이날 시저스 5.3%, MGM 5.1% 정도 빠졌습니다. 애플과 브로드컴이 5G 사업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양사 주가의 변동폭이 컸고, 두 회사는 단연 계약으로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를 비롯해서 여러 미국 기반 시설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 주가는 한 1.5% 정도 빠졌어요. 반대로 브로드컴 주가는 1.2% 상승했고,
이번 거래는 미국의 경제에 4,300억 달러를 투자라는 그 지난 2021년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양사는 설명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브로드컴에 대해서 가장 과소평가된 AI 테마 수혜자다 칭찬을 합니다. BOA는 이번 계약으로 브로드컴 주가가 오버행 이슈를 제거했다면서 목표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725달러에서 800달러 상향했고 이날 주가는 685.5달러에 거래 마쳤네요. 비즈니스 정보 플랫폼인 그 옐프 주가가 이날 행동주의 그 투자자인 TCS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공개 서한으로 회사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인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5.7% 급등을 했고요. 자동차 소매업체인 오토존 주가는 지난 3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5.97% 하락을 했습니다. 주택 개량 소매업체인 로스 컴퍼니즈는 예상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내면서 1.7%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68,400원, 50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현재 외인들이 87만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미와 기관들은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우선주도 현재 57,400원, 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또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요동친다. 변동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우선주가 아쉽게도 그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합니다.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아주 비실비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판인데도 지금 상황이 그렇네요. 보니까 우선주 좀 빠질 것 같아요. 57,400원까지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빠질 때 뭐 주워 담지 뭐.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조정 받는다고 했죠 제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환율은 1317원 3원 정도 좀 빠지고 있네 보니까요. 빠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103.36을 현재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소식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요즘 보니까 라면에 대해서도 좀 인기네. K라면 국내 라면 업계 라이벌인 농심하고 오뚜기 주가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K라면 인기로 농심이 최근 1년 사이에 50배 넘게 상승한 데 비해서 오뚜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네요. 그만큼 라면이 잘 팔리는가 봐요. 농심 라면. 제가 라면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좀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농심 벌써 주가가 43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뚜기는 제자리다. 오뚜기도 비싸네. 거의 45만 7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양한 그런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기업 있으면은 잘 살펴봐가지고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